할아버지도 그거 있네요? 1년간의 미납 월세를 받으러 간 단칸방에서 마주한 5살 아이가 한 말에 건물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그 목걸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딸과 함께 맞췄던 목걸이. 지금 아이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니? 놀이공원에서 딸의 손을 놓친 것을 평생 죄로 여기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확인해야 했습니다. 놀이공원 목걸이지만 펜던트 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지훈의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더미 맨 아래에서 꺼낸 것이었어요. 김 비서가 그것을 올려놓으면서 목을 한번 가다듬었는데 오래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호였죠.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버릇이었으니까요. 옥상 숙소 세입자 건입니다. 숙소비 미납이 12달째입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숫자들을 천천히 훑어내려가다가 손끝으로 맨 아랫줄을 짚었어요. 금액이 적힌 칸이었습니다. 법적 절차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 비서가 다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특수합니다. 아이가 딸려있는 세입자라서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같던데 주민 얘기로는 주민 얘기. 지훈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김 비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자리 자체를 오래전에 닫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사정은 법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내가 들어줄 사정이 아니에요. 김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코트깃을 세우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시려고요? 사장님이 직접 가실 것까지는 12달이에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건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단호하게 들렸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감정이 끼어들 틈을 남겨두지 않는 것. 원칙대로 처리하고 원칙대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한지훈이라는 사람이 이 긴 세월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가 묵직하게 차가웠고 건물 외벽에는 습기 얼룩이 오래된 물감처럼 줄줄이 흘러내린 채 말라붙어 있었어요. 4층 창문 하나는 커튼 대신 신문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신문지도 이미 누렇게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랬을까? 지우는 잠깐 그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1층 카운터에서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 사장님. 직접 오셨네요. 옥상 숙소 가려고요. 계단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그 세입자 있잖아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어린 딸을 혼자 두고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청소 일하는데 애가 아직 5살밖에 안 됐거든요. 혼자 방에서 계단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발밑에는 낡은 장판이 군데군데 들려 있었어요. 지훈의 구두 소리가 그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를 붙잡지도 더 말을 걸지도 못한 채 그냥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지훈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칸, 한 칸.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꼈는데 오늘도 그랬죠.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층을 지나자 계단이 더 좁아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올라가는데 손끝에 거칠고 서늘한 시멘트 감촉이 느껴졌어요.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녹이 쓴 문고리를 당기자 찬바람이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서니 서울 외곽의 낮은 건물들이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녹슨 물탱크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빨랫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줄 위에는 작은 아이 옷까지 몇 벌이 걸려 있었는데 추위에 딱딱하게 얼어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도 그 옷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어서 그런 거였죠. 지훈의 시선이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앞으로 걸었습니다. 옥상 구석, 벽돌 한 장 두께로 덧댄 듯한 작은 방이 보였어요. 낮고 허름한 문. 문 앞 바닥에는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발을 멈췄습니다. 신발이었어요. 어른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것이었죠. 코가 달아 있었고 한쪽 끈은 다시 묶은 흔적이 여러 번 겹쳐 있었습니다. 신발 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갈까봐 누군가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5살짜리 아이가 올려놓았을 거였습니다. 지훈은 한 박자 늦게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2번 노크했습니다. 여관 주인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지훈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 열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어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맨발이 바닥을 딛는 소리였죠. 지훈이 손을 내리며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내밀 듯 앞으로 조금 숙였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작은 몸이 5살,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어릴 수도 있는 아이였어요. 문고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려다본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고개를 거의 뒤로 젖혀야 할 만큼 지훈과 아이 사이의 키 차이는 컸으니까요.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민소매 내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카디건 단추는 2개가 잠겨 있었는데 위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혼자 입은 거였죠. 양말은 한 짝만 신고 있었고 맨발로 남겨진 한쪽 발이 차가운 문지방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두 볼이 꼭 겨울 사과 같았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춥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아이의 눈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겁을 먹은 눈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려는 눈은 아니었어요. 낯선 어른을 보고 움츠러들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눈이었죠. 어쩌면 이미 익숙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어른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엄마 없어요.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인사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어른들이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지훈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입자를 만나고 계약을 처리하고 냉정하게 통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살짜리 아이의 엄마 없어요. 한마디에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잠깐 빈 것처럼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왜요? 아저씨. 지우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온 나이였는데 아이 눈에는 아저씨로 보인 모양이었어요. 그게 웃길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몸을 조금 낮췄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어? 평소 목소리보다 낮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문고리에서 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건물 아래 바깥 방향이었어요. 일하러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없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매일 일하러 가요. 아침에.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고 느낀 모양이었어요. 지훈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아이의 맨발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지방 위에 올라간 작은 발. 발 뒤꿈치 쪽이 거칠게 트여 있었어요. 핸드크림 한 번 발라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들어와도 돼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문을 좀 더 열어주면서 들어오라는 뜻으로 옆으로 비켜섰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말해버린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듯이. 지훈이 문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옥상 바깥의 차가움과 다른 종류의 냉기였어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오랫동안 따뜻함이 들어오지 않은 공간 특유의 냉기였죠. 숨을 들이쉬자 퀴퀴하면서도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이불 냄새, 습기 밴 벽 냄새, 그리고 어떤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크기였어요. 한쪽 벽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틀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얇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코끝으로 그 바람을 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구석에 있던 낡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납작하게 꺼진 낡은 인형이었어요. 아이는 그걸 품에 안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인형을 끌어안으면 조금 덜 무섭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처럼. 할아버지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까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었어요. 지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인형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지훈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이 나름대로 읽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보일러 스위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온도계 바늘이 1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14도였어요. 한겨울, 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지훈이 그 온도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입술을 한번 꼭 다물고 그냥 다음 시선을 옮겼습니다. 식탁이라고 부르기엔 작은 상 위에 그릇 하나가 뚜껑을 덮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컵 하나,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이 손을 뻗어 뚜껑을 살짝 들었습니다.
찬 공기가 올라왔고 그릇 안에는 식은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서 떠놓고 간 밥이었을 겁니다. 그게 벌써 몇 시간째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던 거였죠. 지훈이 그릇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추워요? 지훈이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안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불 쓰면 돼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거나 춥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불 쓰면 된다는 게 이 아이한테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지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옥상방에 아이가 혼자 있어요. 따뜻한 거 좀 사다 줘요. 국 있는 거, 뭔가 먹을 수 있는 걸로. 김비서가 놀란 듯 예 하고 되물었지만 지훈은 이미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보다 조금, 아주 조금 경계가 풀린 눈이었습니다. 지훈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면서 한 번 더 방 안을 눈으로 훑었어요. 얇은 이불, 낡은 온도계, 식은 밥, 맨발의 아이. 엄마 오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향해 발을 옮기려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발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발을 모으고 인형을 배에 꼭 붙이고 지훈을 올려다보는 자세. 그런데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그거 있네요? 아이의 시선이 지훈의 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렸습니다. 손끝에 작은 것이 닿았어요. 코트깃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펜던트였어요. 평소에는 코트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몸을 숙이거나 움직이다 보면 가끔 밖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거요. 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인형을 한 팔로만 끼운 채 반대쪽 손을 뻗었어요. 지훈의 가슴 쪽으로 향하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리키는 것이었죠.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지훈의 손이 펜던트 위에 얹혔습니다. 손가락이 그것을 감쌌어요. 차갑고 작은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잠을 잘 때도 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엄마도 겨우 그 2글자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다기보다는 공기가 빠진 것처럼 작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거는 여기다 이렇게 해요. 아이가 자기 목 앞쪽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보여주었습니다. 목걸이를 꺼는 동작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지훈의 펜던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같이 생겼어요. 작고 동그란 거. 지훈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펜던트는 많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그런 물건은 어디서든 살 수 있었어요. 지훈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툭 던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귓속에서 한 번, 두 번 맴돌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었어요. 무릎이 삐거덕거리는 느낌이 났지만 그런 건 지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지훈이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두볼, 눈매, 이마의 생김새,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었어요. 아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엄마 것도 안에 글씨 있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씨요? 응. 안쪽에 조그맣게 새겨진 글씨. 아이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눈이 잠깐 위쪽으로 향했다가 내려왔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열어준 적 없어요. 항상 그냥 목에 걸고 다녀요. 지훈이 자신의 펜던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고리를 찾아 뚜껑을 열었어요. 안쪽 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각인.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어요. 아이가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목을 쭉 뺐습니다. 뭐가 써 있어요?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 올라오다가 막혔습니다. 그때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의 손 위에 살짝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 작은 방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죠. 지훈이 그 손의 감촉에 눈을 한번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았어요. 엄마가 그거 되게 소중하게 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훈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감은 채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손 위에 얹힌 작은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거의 무게도 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린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아이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그는 그 자세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낮게 깔린 구름, 색이 빠진 겨울 하늘. 지훈은 그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등을 보인 채로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에게는 꽤 길게 느껴졌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형을 안은 채로 지훈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눈치였지만 무엇이 이상한지는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어른들이 가끔 이상하게 군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었죠. 지훈이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낡고 좁은 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틀에 핀 곰팡이, 벽지가 들뜬 모서리, 바닥 장판에 긁힌 자국들. 오래 방치된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래 버텨온 것들이었습니다. 보일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어요.
지훈이 손을 뻗어 올리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괜히 올렸다가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치 옆 벽에 붙어 있는 온도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14도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4도. 어른도 춥다고 느낄 온도인데 이 작은 아이가 하루 종일 이 안에 있었던 거였죠. 보일러 왜 안 켜놨어? 지훈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조금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아끼래요. 돈 나온대요. 그 말에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물으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더 물어봐야 나올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방 한쪽 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어요. 셀로판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선이 삐뚤삐뚤하고 색이 군데군데 삐져나온 그림들이었죠. 지훈이 그 앞에 서서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2명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큰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둘 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이 귀까지 올라간 아이가 그린 웃음이었죠. 그 아래쪽에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삐뚤빼뚤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조금 굽혀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엄마나 2글자씩이었습니다. 큰 사람 아래에 엄마, 작은 사람 아래에 나. 지훈이 그 글자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내가 그린 거야. 아이가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그림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잘 그렸네. 지훈이 말했습니다. 입에서 그냥 나온 말이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환한 표정이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훈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방 안다른 쪽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이불이 한쪽 구석에 개켜져 있었어요. 접힌 모양이 단정한 걸 보면 아이가 스스로 갠 것 같았습니다. 혼이불이었어요. 솜이 들어간 두꺼운 것이 아니라 여름용처럼 얇은 것이었는데 그게 딱 하나였습니다. 어른 이불인지 아이 이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크기였어요.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세탁은 된 것 같았어요. 낡은 것이지 더러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좁고 차가운 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지훈이 이불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상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꿀꺽꿀꺽 작은 목젖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 컵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어른이 시킨 것처럼 반듯하게. 밥은 먹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요. 엄마가 해놓고 갔어요. 그게 다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지훈이 상위의 그릇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이 덮인 채로 놓여있는 그릇이었어요. 아까 열어봤을 때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지어놓은 밥이 지금까지 그대로 식어 있는 거였죠. 아이는 아침에 조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차가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물 마시고, 그림 보고, 인형 안고.
엄마가 어두워지면 온다는 걸 알면서 지훈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비서에게 두 번째 전화였어요. 아까 말한 거 빨리 좀 해줘요. 뜨거운 국물 있는 걸로. 그리고 보일러 기름도 확인해봐요. 이 방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김비서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시켜주는 거예요? 지훈이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응. 왜요?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방 안 한 곳으로 눈이 갔습니다. 창문 아래쪽 벽이었어요. 거기에 조그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은 것 같은 가로선이 몇 개 겹쳐 있었어요. 선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아이 키를 잰 흔적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선에는 작은 글씨로 올해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재줬을 거였습니다.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이 얇은 벽에 기대어 서서 아이의 머리 위에 선을 긋고 숫자를 적어줬을 거였죠. 지훈이 그 자국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또 불렀습니다. 아까는 아저씨라고 하더니.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픽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다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밌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이 방 안에서 잠깐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면서 한 번 더 방을 눈으로 훑었어요. 낡은 이불, 식은 밥, 아이가 그린 그림, 벽에 새겨진 키 자국. 이 방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또 불렀습니다. 지훈이 대답 대신 고개만 약간 돌렸습니다. 엄마 이름은요, 박선영이에요. 그거 알면 찾을 수 있어요? 지훈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박선영.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이름은 허공에 잠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천천히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안고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순진하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하러 다녀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요. 지훈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건물인지, 어느 쪽인지, 그런 걸 아이가 알 리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옥상을 가로질러 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이 약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멈추고 나서도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문의 떨림이 멈추고 나서도 방 안은 조용했어요. 지훈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금 들은 말을 입안에서 천천히 되새기는 것처럼 박선영, 청소일, 매일 아침 일찍, 짧고 단순한 말들이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 펜던트를 항상 하고 다닌다고 했지?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때도 해요. 씻을 때만 빼요. 오래됐어? 엄마가 그거 가진 게. 아이가 다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아지면서 입술을 조금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거래요. 제일 소중한 거. 지훈이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펜던트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체인이 손가락 사이로 늘어졌어요. 작고 둥근 것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목걸이였어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것 때문에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어요. 꼭 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두지 않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것도 이렇게 작고 이렇게 동그래요. 엄마가 몇 살이야? 아이가 손가락을 접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부터 하나씩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35이요. 지훈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5? 30년 전에 5살이었다면 지금 35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머릿속에서 셈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단 한 살도. 이름, 나이, 펜던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달랐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펜던트가 있는 쪽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트 위에서 그 자리를 한번 짚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아이가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조용했어요. 아이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고쳐 안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까부터 서 있던 게 다리가 피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바닥에 앉아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는 작은 아이를. 차가운 방 안에서 엄마가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아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도 찾지 못했던 것이 이 낡은 옥상 방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은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었어요. 지훈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을 떼려고 했는데 다리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바닥에 앉아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형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음악이었어요. 오래된 음악. 박자가 빠르고 시끄러운 것이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게 그냥 귓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냄새가 따라왔어요. 여름 냄새였습니다. 땀 냄새, 먹거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 복잡하게 뒤섞인 냄새였는데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눈을 감지 않았는데 보였습니다. 축제였어요.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높았고 햇빛이 강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유모차, 풍선. 온갖 색깔이 섞여 있었고 온갖 소리가 뒤엉켜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지훈이. 머리카락이 검고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었던 시절의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수가 있었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핀이 2개 꽂혀 있었어요. 한쪽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아침에 지훈이 직접 꽂아준 것이었습니다. 잘 못 꽂아서 삐딱하게 됐는데 지수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빠가 해준 거라서 괜찮다고. 그 말에 지훈이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5살이었어요. 그날의 지수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짧고 포동포동한 손이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 2개를 꼭 쥐고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축제 구경에 신이 난 아이였습니다.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아빠 저거 봐. 아빠 저거 뭐야를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풍선 파는 곳을 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 본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빠, 풍선 사줘. 저 빨간 거. 지훈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은 채 풍선 파는 아저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풍선을 사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지훈이 지갑을 꺼내려고 한 손을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없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지갑을 꺼내는 사이, 단 몇 초 사이에 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밀고 들어온 것 같기도 했고, 지수가 다른 쪽 풍선을 보려고 몸을 틀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던 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금방 대답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더 크게. 그래도 없었어요. 지훈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사이 노란 원피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에서 뭔가 조여드는 것처럼 소리가 변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노란 원피스를 찾으면서 흰 핀 2개를 찾으면서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노란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못 봤냐고. 5살짜리 여자아이 못 봤냐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래도 지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훈의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경찰, 신고, 사람들의 얼굴. 아내한테 전화하던 순간 전화기를 들고 말을 어떻게 꺼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축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풍선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축제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훈의 그날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있었어요. 지수의 목에 걸린 펜던트였습니다. 손을 놓기 직전 아이가 몸을 틀었을 때 햇빛에 반짝이던 것이었어요. 작고 둥근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전날 함께 고르고 안쪽에 이니셜을 새겨서 아침에 지수 목에 직접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빠 것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했었어요. 지수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옥상 방이었어요. 낡은 벽, 흐린 창문, 차가운 공기. 아이가 바닥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를 눈이었습니다. 지훈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려는 것이었어요. 손끝에 차갑고 거친 시멘트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2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손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지훈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안 아파.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왜요?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두볼, 눈매, 이마의 선.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얼굴과 닮아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 닮은 건지는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딘가가 무언가가. 아이가 다시 인형 쪽으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지훈이 바라보는 것에 질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인형이 생각난 건지 혼자 인형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어요. 차갑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바닥 안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30년이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지훈이 펜던트를 손안에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바닥에 앉아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 하늘은 더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방 구석구석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창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딘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딘가를. 딸을 잃어버린 그 이후의 시간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매일 찾아다녔어요.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사설탐정.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서울 곳곳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젖어서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갔어요. 그래도 계속 붙였습니다. 붙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그 시간을 다르게 버텼습니다. 울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괜찮은 척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가 항상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도 아내도 서로 그 눈을 모른 척 했어요.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어요. 지훈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지훈이 기억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기를 오래전에 포기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수를 잃은 죄책감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거였어요. 지우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은 짧은 메모 한 장이었어요. 지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지훈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메모를 지우는 오랫동안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꺼내 읽다가 그냥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훈이 한 일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사무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있다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곳이었어요. 밥을 먹고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직원들은 지훈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냉정한 사람, 원칙만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정을 두는 곳이 없어졌던 거였어요.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나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 자체가 겁이 났습니다.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닫았어요. 오래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닫아버렸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혼자였어요. 차례를 지내는 것도 성묘를 가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갈 곳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수의 생일은 매년 기억났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사러 갔다가 돌아선 적도 있었고 그냥 사무실에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은 하루가 유독 길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탐정을 쓴 것은 3번이었습니다. 처음 2번은 결과가 없었어요. 3번째 탐정이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지수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탐정이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보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고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찾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찾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찾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움직일수록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이 눈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 눈으로 졸려요? 지훈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오래 어딘가를 향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조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졸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인형 쪽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인형의 납작해진 배를 손바닥으로 통통 두드리면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달랐고 세상에 비슷한 펜던트는 많았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돌아선다면 그건 30년 전 손을 놓았던 그 순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펜던트가 그 안에 있었어요. 가슴에 늘 있던 자리에. 지훈이 코트깃을 여민 채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5살짜리 아이한테 이런저런 걸 캐물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엄마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었어요. 지훈이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였어요. 무릎 관절이 뻑뻑하게 당겼지만 그냥 앉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박선영이라고 했지? 아이가 인형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응, 박선영.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자기 이름 말하듯이 당연하게. 지훈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되뇌었습니다. 박선영. 한지수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성도 달랐어요. 하지만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입양이 됐다면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지훈은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 펜던트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응, 엄마가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릴 때?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아주 어릴 때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래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지훈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어요. 5살에 잃어버렸다면 그 나이에 생긴 기억은 흐릿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말이 그래서 걸렸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엄마가 그 펜던트 얘기 다른 말은 안 했어? 어디서 났다든가. 아이가 다시 생각하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눈이 잠깐 천장 쪽으로 향했다가 내려왔어요. 몰라요. 그냥 소중한 거라고만 했어요. 엄마 거라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으면 아이가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가끔 그거 꺼내서 봐요. 지훈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요. 나 자는 줄 알 때. 그거 꺼내서 한참 보다가 다시 넣어요. 아이가 아무 뜻 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생각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고르게 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혼자 꺼내서 한참 보다가 다시 넣는다. 그건 그냥 예쁜 목걸이를 꺼내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기억이든 그리움이든 아니면 지훈이 짐작조차 못하는 무언가든. 엄마가 우는 거 본 적 있어? 말이 나오고 나서 지훈은 이 질문이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이었어요. 아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 번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나는 자는 척했어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인형의 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그 작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지훈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다시 소리를 냈지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어섰어요. 방 안을 한 바퀴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벽에 그림, 키 자국, 얇은 이불, 식은 밥. 이 방에서 2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 좁고 차갑고 낡은 이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알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하러 다녀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아? 나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창문 쪽으로 가서 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창문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쪽으로 가요. 걸어서 가요, 매일. 지훈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아래 골목이 보였어요. 좁은 골목이었는데 저쪽으로 꺾이면 큰 길이 나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쪽이었어요. 몇 시에 나가? 해 뜨기 전에요. 나 일어나면 없어요, 항상.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어두워지면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이 방에서 혼자였어요. 식은 밥 앞에서, 꺼진 보일러 앞에서 낡은 인형을 안고 지훈이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가 창문에서 떨어지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인형을 다시 끌어안으면서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찾으러 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지훈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어디 가는지 물어봤잖아요. 지훈이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짜리가 이런 눈치를 갖고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어요. 일찍 눈치가 빨라진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그렇게 되는 거였죠.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어른들의 일은 물어봐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훈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폐 몇 장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배고프면 1층 아주머니한테 줘. 뭔가 사다 달라고. 아이가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돈 받지 말래요. 나 건물 주인이야.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돈을 집어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지폐를 꼭 쥐는 모습을 지훈이 바라보았습니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름, 나이, 펜던트, 그리고 혼자 그걸 꺼내보다가 울었다는 말.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덮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문고리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지훈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을 얹은 건데 발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숨소리였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방을,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눈에 담으면 발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훈이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옥상 바람이 얼굴로 밀려왔어요. 방 안의 냉기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건조한 바람이었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불렀습니다. 지훈이 발을 멈추었어요. 문을 잡은 채로, 몸은 밖을 향한 채로. 또 올 거예요? 지훈이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방 가운데 서 있었어요. 인형을 배에 끌어안고 고개를 조금 앞으로 내밀고 눈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얼굴이었어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옥상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지훈이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찬 공기가 기도를 타고 내려갔어요. 폐 안쪽까지 닿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흐렸어요. 아침부터 낮게 깔려있던 구름이 거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빛이 없는 하늘이었어요. 색도 깊이도 없는 겨울 하늘이었죠. 지훈이 그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빨랫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 옷가지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올라왔을 때와 똑같이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작은 티셔츠 하나, 내복 바지 하나. 바람이 없는데도 뻣뻣하게 굳은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쪽으로 한 걸음 걸어갔어요. 옷가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티셔츠 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어요.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천 안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납작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지훈이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한동안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면서 바람 소리가 잘렸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훈이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손잡이였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칸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는 월세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원칙대로 냉정하게 끝내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이 발걸음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걸음의 무게가, 발을 내딛는 속도가, 아래를 향하는 시선이 3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났습니다. 1층 복도로 내려서자 아주머니가 카운터 쪽에서 나왔어요.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지훈의 얼굴을 훑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입자는 그대로 두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예. 월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뭔가 더 물으려다가 지훈의 표정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주머니가 그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덮었어요. 건물 앞에 서서 골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저 안쪽 어딘가에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매일 아침 이 골목을 나섰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어두워지면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지훈이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것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담는 것처럼. 박선영.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발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펜던트 안의 이니셜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긴 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확인하면 됩니다.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른 것이 풀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게가 더해지는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훈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렸어요. 빠르게 걸을 수 없는 나이였고 빠르게 걸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낮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섰어요. 사이사이로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어느 창문 너머에서 TV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오래된 냄새, 오래된 골목, 오래된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죠. 지훈이 걸으면서 손 안의 펜던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금속의 모서리가 느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늘 이렇게 차가운 것이었는데 손 안에 오래 쥐고 있으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었어요. 몸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지우는 그 작은 변화를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돌아보았습니다. 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외벽, 녹슨 간판, 4층 창문의 신문지, 그리고 저 위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옥상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을 안고 할아버지가 또 온다는 말을 믿으면서 지훈이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면 큰 길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어딘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을 거였어요. 지훈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이 30년 만에 첫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